최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선 공약주, 뭐 예상주,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시황적인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시장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 고점을 코스피가 좀 넘어가는 흐름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예전하고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자, 여기 고점, 자, 이쪽에 대한 고점, 자, 이렇게 고점들을 차근차근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장기 평선에서 21선하고 61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자, 다시 올라주는 흐름들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뭐 테이퍼링,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 왜냐면 미국에서 그만큼 투자를 이제 새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나라에 투자를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투자를 했을 때는 곧 물가 상승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이후에는 당연히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수순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강약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고점이라서 국제금리도 한동안은 계속 우리를 괴롭혔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수가 고점입니다. 근데 이 지수가 고점인 게, 자, 여기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수가 고점인 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자, 보세요. 자, 코스피가 이제 일단은 여기 이제 좀 더 크게 볼게요.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자, 원래 이제 지수 고점에서는 계속해서 행했던 거는,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자, 외국인이 코스피를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자, 선물입니다. 선물도 대량 매도세가 나와주는 흐름이, 그것도 거의 1조 이상,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퍼붓는 거죠. 이제 돈 폭탄을 계속해서 퍼붓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자, 우리나라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흐름이, 지금 지수 올라가는 흐름에서 대량 매도세가 계속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나와준 거는 어제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매도세가 좀 매도 강도가 컸다. 근데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간입니다. 기간. 자, 기간은 어떻습니까? 외국인하고 같이 항상 공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면 기관도 자동으로 매도세를 많이 퍼붓거든요. 자, 이러한 행태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우리나라는 지수 고점에서 밀리고, 다시 한번 올렸는데도 밀리고, 또 올렸지만 또 밀리고, 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준 거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약간 손가락 빨고, 개인들은 손가락 빨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되냐, 아니면 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어떠냐, 자, 이런 것도 또 이제 아는 개인들만 이렇게 하는 거지. 지수가 왜 빠져요? 우리 주린이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지수가 왜 빠져요? 왜 이런가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나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락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락 나왔을 때, 자, 중국이나 일본, 뭐 홍콩도 마찬가지지만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전반에 등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연준 이제 FOMC 정례회의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금리 인상을 시사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방송만 안 찍었지, 저는 회원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지금 일단 매매 동향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좋은 게 나왔다고 해도 이제 외국인이 결국 매도하면은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미국이 뭐 안 좋게 해서 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냥 외국인이 매수했으면 올라갑니다.
자, 이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지수는 원래대로 하면은 외국인이 올려주는 거는 맞는데 사실상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되는 게 이 지점은 과열 지점이죠. 계속해서 과열 지점이었을 때가 코스피에서 이 과열 지점이었을 때는 외인이 매수를 해줬지만 기간이 꾸준히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매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조차도 매도를 했을 때 개인이 끌어올린 면이 있습니다. 개인도 돈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안 보이는 세력들, 그런 이런 지수 움직이는 세력들, 이 세력은 부동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돈이 많거든요. 부동산은 주식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하루에 뭐 수조 원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돈은 부동산으로 가면은 이보다 훨씬 배 이상 아주 큽니다. 이제 이 자본금들은 부동산에서 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고점이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이 부동산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제 어디로 몰렸을까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지금 보세요. 지금 1월달 지수 고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2월달도 하락 추세. 자, 계속해서 3월달까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어디로 빠졌을까요? 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자, 가상화폐로 빠졌죠. 가상화폐로 빠졌습니다. 가상화폐로. 가상화폐는 전 세계인이 매매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증권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으로 향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자금들, 이 대규모의 자금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강약 조절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 고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점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량 매도를 하고 또 대량 매도를 하고, 자, 이런 식의 대량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개인들 길들이기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 길들이는 게. 왜냐면 그간에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공매도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참 좋지 못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한번 대고자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5월 11일이네요. 5월 11일 그다음에 5월 10일 이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허용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니까 이제 뭐 거래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금감원에서 뭐라고 할까요? 금리 말 그대로 이제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가는 추세니까 그렇죠. 가는 추세니까. 가는 추세를 갖다가 여기서 그러면은 공매도했다고 이렇게 급락을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초딩도 아니고 이런 거를 뭐 말로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공매도하고는 상관관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종목에는 매도를 공매도를 막 때릴 수가 없어요. 이제 공매도를 때린다고 하면은 다 희석되고 다 이제 타버립니다. 그 공매도가. 그러면 공매도도 손실 보면은 매수를 해서 다 갚아 나가서 그 손실분을 채워야 될 텐데, 지수가 올라가는 시점은 미국 증시 때문이라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금리 인상을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 고점이었을 때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이렇게 빠졌잖아요. 금리 인상 시사해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빠졌는데, 금리 인상 시사하는데 2023년 자 보셨죠? 올해는 2021년입니다. 올해는 2021년. 자, 2023년에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올해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은 사실 지금 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었고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 특히 개인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힘들 때 이제 만약에 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켰어요.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금리 인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부동산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력으로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또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할 때 꼭 미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죠. 그러니까 계속 보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체가 다. 자, 그렇게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요. 자체적으로는 당장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자영업 죽어나가고 뭐가 됐던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안정시키고 또 이렇게 뭐 고점이다 찾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고 저러고 다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당장 미국 증시가 없더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할 정도의 배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은 눈치 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할 때 뭐 누군가가 했을 때 누군가 얘네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했다고 질타를 받을 것이고 책임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든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뭐 아니면은 뭐 사퇴를 하든지 이런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발판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저는 3,300 오늘이 2000이래. 3267선으로 오늘은 마감이 됐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3300선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조정은 아마 높을수록 지수가 많이 갈수록 조정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일정 현금은 보유하면서 무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이 다음 주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죠. 이제 코스닥이죠.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아직 상승이 안 돌아온, 그다음에 순환 상승이 안 된 이런 종목들도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1020포인트에서는 이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막힐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매매 동향에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셨습니까? 어제부터 기관하고 외인 매수세 들어왔죠. 자, 이거는 물량이 큰 거예요. 이거 2천억 원씩 1,000억 원대씩 매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닥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근데 외인이 699억 원이나 거의 2,700억 원을 오늘 매수를 했다는 것은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도 나오겠다. 자, 이런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매매 동향은 매일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뭐 미국 증시를 완전히 따라가진 않아요. 완전히 따라가진 못하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체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사실상 먹을 게 없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수를 어거지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정부에서도 돈을 쓰고 있고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인데 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자, 당연히 돈을 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왜 보냐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서 뭐 몇십조, 몇백조 투자하고 뭐 LG에서 투자, 뭐 현대차에서 투자 이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천정부지로 일단은 국고채가 쌓이고 있고 계속 이제 부채가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하고는 이제 뭐 미국 증시 따라가는 건 맞지만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자체로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여력이 없고 그 매매 동향 자체는 외인의 매매 동향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니까 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계속해서 이제 좀 조마조마하시는 분들, 지수가 고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런 흐름들은 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현금 비중은 반드시 갖고 가야 되고요. 성장주, 가치주 위주로 봐야지 지수가 하락하고 다시 이제 종목이 반등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오거나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은 이제 지금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선 공약주로 이제 우선은 저출산. 자, 아가방 컴퍼니. 자, 일단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요, 저출산의 대명사고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지가 않은 이제 상태에서도 기업 자체가 일단은 뭐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은요.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치죠, 기대치.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1자녀를 폐지하고 세 자녀까지 일단 허용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학교가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나중에는 없어질 판이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는 당연히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비싼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인력들, 이제 초, 중,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비싼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만약에 정부 정책주에서 이제 껴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출산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도 진출해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대선 공약주로 나오면 충분히 급등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이런 흐름들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제 하반기 갈수록 대선 관련 주자들이 일단은 경선을 통해서 이제 대표로 이렇게 나와 줄 것이고, 여기저기서 대권 주자들이 나와 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부실한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자, 여기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항을 맞고 있는 시점. 자, 여기가 한 7,000원 정도 되거든요. 7,000원 정도 되는 구간. 7,000원 약간 넘네요. 자,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5,500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빠져가지고 5,500원 구간이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이 구간. 자, 여기서 이제 위아래 구간이 박스권입니다. 현재 박스권. 자, 대선 관련 공약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출산이 심각해요. 많이 심각합니다. 자칫하면은 나중 가면은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지금 이미 시작이 돼서 비율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여아 선호 사상이 돼서 남아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비율이 완전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친구들, 우리 애기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이미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라고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무래도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획기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고 이제 대권 때마다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여기에 지금 15,000원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년 3월 달이 대권 이제 발표하는, 대통령이 정해지는 시점이 내년 3월 달이거든요. 그 지금 현재부터 모아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50%, 100% 자, 이 정도의 수익성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대장주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자, 기본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게 뭐 제로투세븐. 자, 제로투세븐은 약간 달라요. 이 종목이 더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고점 대비해서 빠졌지만, 자, 탄력성은 아가방 컴퍼니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이 종목을 왜 같이 보라고 했냐면,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실적 자체가 재무제표가 있고 숫자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이 만약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 내년도 되면은 사실상 실적이 나아지지 못해 올해까지 나아지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될 수 있는 확률적인 게 좀 있어요. 올해까지도 흑자 전환이 계속 되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종목을 찾아보려면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제로투세븐을 잠깐 살펴보자면 흑자 기조,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하는 회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나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숫자가 추정치가 나와 있잖아요. 150억 원. 이 정도 추정치면 이 종목도 사실상 뭐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탐탁지 않고 안정성으로 가시려면 제로투세븐을 보는 게 맞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모나리자도 있죠. 예, 모나리자. 제가 과거에 모나리자는요, 이 종목으로 제가 상한가를 2방 먹은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한번 가면은요, 이렇게 무섭게 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 구간, 자,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요.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작년에는 일단은 이제 기저귀뿐만 아니고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급등력을 발휘했는데, 자, 이거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대권 때문에 그랬거든요. 대권 때문에. 그래서 모나리자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저출산 관련해서는 자,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자, 일자리는요, 윌비스를 보시면 돼요. 자, 윌비스는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 21선을 이제 이탈을 하더라도 계속 살아있는 추세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종목들은 다 분할 매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상승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돼서 나올 수 있겠죠. 항상 종목에는 100% 매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깨고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자, 밑에 올라오는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구간, 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과매도권도 있지만 추가로 하락하는 구간이 있다면 또 매수. 자, 그렇게 되면, 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일 좀 심각한 것 중에서 이제 실업률 굉장히 심각하죠. 실업률을 어떻게든지 떨쳐버리고, 근데 실업률을 떨쳐버린과 동시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로봇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처럼 상용화가 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기계를 쓰는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들은 특히 이제 로봇을 쓰는 기업들도 많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통령마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청년 일자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업률, 자, 이런 것들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뭐 옛날 뿐이죠,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한 60,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야 어렵게 사시면서 정말 잘 이렇게 우리나라를 읽어 주셨던 분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늙어가는 흐름에서는 일자리 없이는, 그 다음에 뭐 이제 말 그대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정말 부자가 아니라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도 지금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 감이 오십니까? 월봉. 자, 똑같이 자리가 나왔죠.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고요. 지금 이 자리는 대선 이슈죠. 말 그대로 대선 이슈죠. 또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이때도 대선 이슈. 자, 여기 구간입니다. 지금 올라왔어요. 이미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할 매수로 말씀을 드렸어요. 분할 매수로. 자, 이 종목을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일단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종목이 일단은 같이 봐야 되는 거는 뭐 사람인 HR도 많이 올라왔죠. 자, 이 종목은 탄력성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굉장히 안정성은 뛰어난데 숫자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흑자도 계속 이제 기록을 하는 기업이고요. 숫자도 나오지만 안정성이 있지만, 이 안정성이 하락이 나왔을 땐 좀 이제 꽤나 고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넥. 자, 에스코넥도 대표적인,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는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상승력이 이렇게 나와요. 많이 안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하락도 나오고 상승도 나왔는데 많이 안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월봉 보시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또 월봉도 50%까지도 나와주기는 하는데, 이게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이 구간이 대선 관련 때고, 또 하락을 하면 진짜로 월봉에서
한 번 급락시키고 이제 한 달은 올리고 또 한 달은 빼고 이런 흐름들 굉장히 무서운 흐름입니다. 근데 일단은 대장주를 잘 잡고 있어야 이런 흐름도 버텨서 더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윌비스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주들을 좀 보시는데 치매 관련주입니다. 치매 관련주. 자, 치매 관련주는 이제 뭐 피플바이오. 자, 피플바이오. 최근에 일단은 치매 관련해서 미국에서 FTA로 신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빠졌죠. 자, 이유가 뭘까요? 자, 다른 회사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신약을 개발을 했어요. 자,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유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흐름 자체는 어차피 이 종목이 치매 관련해서 이제 치매는 이제 말 그대로 고령화가 있죠. 고령화. 치매는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치매 관련해서 고령화 이슈가 나오면 치매까지 자동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저출산 이제 심각하다 했잖아요. 저출산의 반대가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곧 고령화다. 그러니까 저출산이 있기 때문에 고령 사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상승 여력은 많이 지금부터는 모아간다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시세가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24,000원대고요. 자, 이 종목이 올랐을 때 하루 거래량이 얼마 그렇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얼마 안 나왔을 때 이런 급등력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급등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대선 공약주로 엮인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 가는 것도 10만원은 좀 무리인가요? 제가 또 너무 크게 불렀나요? 5만원 이상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5만원은 이제 정고점이네요. 여기서 봤을 때는 고가가 44,000원이니까 정고점입니다.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대신에 지금이 6월 18일이니까 제가 지금 찍는 시점이 6월 18일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린 게 오늘 윌비스, 피플바이오, 아가만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뭐 이런 종목들인데 뭐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은 대선 공약주로 정확히 엮여서 이거에 대한 시세를 어느 정도 보고 싶은 분들은 자, 올 연말 지금부터 모아가서 올 연말 그 다음에 내년 초 아니면 내년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 시세가 나오면 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금부터 모아가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인 동향,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외인 동향을 이제 살펴보자. 꾸준히 살펴보고 매일매일 체크하자. 자,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대선 공약주로 엮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저출산,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관련, 그 다음에 일자리. 자, 이 세 개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또 분할로 모아가자. 자, 이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솔직히 없는 말씀 안 드립니다. 없는 말씀 안 드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팁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로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하지 마세요. 어차피 종목은 이제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수익성이 있는 종목들은 또 수익을 내줄 수 있으니까, 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끝까지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